쌍둥이 자매가 한 남편을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 사랑은 공유할 수 있을까? 쌍둥이 자매는 절대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기묘한 결혼 생활에 함께 뛰어들면서 그들은 깨뜨릴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운명의 그 밤, 끔찍한 진실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이 이야기는 사랑, 희생,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두 자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자. 지수와 민지는 제주도의 평화로운 해변 마을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로 파도가 해안을 어루만지고 일상이 바다와 얽혀있는 곳에서 살았다. 그들의 가족은 어부로 힘든 일이었지만 소박한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낳은 이후로 늘 시장과 집안일로 바빴다. 아버지는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기다렸다. 비록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 해변 마을의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언제나 훈훈하고 친근했다. 지수와 민지는 물방울 두 방울처럼 똑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눈으로만 그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심지어 가족조차 이름을 불러야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지수는 집안의 마디로 나중에 태어났지만 온화하고 차분하며 내면적인 성격을 가졌다.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민지는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다소 충동적이었다. 둘은 항상 함께였고 꿈과 삶의 계획을 공유했다. 성격이 다소 상반되었지만 자매 간의 유대는 매우 깊었다. 한 명이 슬프면 다른 한 명이 즉시 위로했고 한 명이 기쁘면 다른 한 명이 가장 먼저 그 행복을 함께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유대감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사랑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강요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소박하고 평온했지만 태연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서울에서 온 젊고 강인하며 야망 넘치는 사업가였다. 태연은 제주도의 해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마을에 왔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마을 사람들과 일을 논의하러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를 존경한 것은 그의 재능뿐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매력 때문이었다. 태연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특히 그가 지수와 민지를 만나 해산물을 사러 왔을 때 그랬다. 처음에는 그들의 만남이 평범했다. 고객과 판매자 사이의 단순한 거래였다. 하지만 접촉이 늘어나면서 지수와 민지는 태연에게서 강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지수였지만 태연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항상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민지 역시 태연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태연을 더 자주 만나려 했고 물건을 파는 것뿐 아니라 서울에서의 이야기와 그가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태연의 이야기는 두 자매를 매료시켰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지수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어느 저녁 제주 해변의 작은 집방에서 두 자매가 앉아 있을 때 지수가 머뭇거리며 입을 뗐다. 민지야, 나 태연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민지는 놀란 얼굴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진짜 민지가 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민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언니의 말을 곱씹는 듯 했다. 잠시 후 민지는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으며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나도 그래?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해졌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관계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둘 다 오랜 유대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어색함 대신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쩌지? 우리 사모반. 이지지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만약 우리 둘 다 그를 사랑한다면 태연 오빠와 함께 결혼하는 건 어떨까? 민지는 놀라서 언니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지수는 동생의 놀란 눈빛을 풀어주려는 듯 서둘러 설명했다. 우린 항상 함께였잖아. 사랑이라고 왜 예외가 되어야 돼? 우리 함께 그를 사랑하고 함께 살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언니는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느꼈다. 긴 침묵 끝에 민지가 천천히 입을 뗐다. 모르겠어.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지수는 동생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언니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함께 그와 가정을 꾸릴 수 있어. 그렇게 둘은 태연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신중히 준비했다. 이 대담한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엔 걱정과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둘 다 사랑 때문에 갈라지는 대신 함께 맞서고 싶었다. 태연이 그들을 이해해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 믿었다. 태연의 작은 방은 희미한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시선은 나무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었다. 지수와 민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태연 오빠, 우리 둘 다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수와 민지의 제안 후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태연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스쳐갔다. 너희 지금 장난하는 거지? 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날카로운 시선이 두 자매를 훑었다. 민지는 목이 메었고 손으로 치마 끝을 꽉 쥐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우리 지금처럼 진지한 적 없어요. 지수는 더 조용했지만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태연 오빠, 우리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술잔을 스쳤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늘 계산된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 상황은 그의 모든 예측을 벗어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너희는 그 결과를 생각해 봤어. 만약 너희 중 한 명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 만약 감정을 공평히 나눌 수 없다면 민지가 즉시 반응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오빠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매는 모든 걸 나눠왔어요. 지수는 민지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동생의 감정을 달래려 했다. 그녀는 태연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오빠가 우리 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 말해요.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태연은 눈을 살짝 좁혔고 그의 가슴이 살짝 조여왔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만약 그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정말로 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불안과 묘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한 후 태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좋아, 동의할게.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수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연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우리 셋이 함께 산다면 누구도 질투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돼. 그는 잠시 멈췄고 시선이 두 소녀를 스쳤다.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것이 도전이자 가족과 사랑을 모두 지킬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받아들일게요. 지수는 태연을 바라보며 고요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빠도 우리에게 공평해야 해요. 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일렁였다. 그는 이제껏 없었던 관계에 발을 들였고 이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 자매가 한 남편을 공유한다는 소식은 제주마을 전체에 폭풍처럼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떠들어댔으며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었다. 저 두 애들이 한 남편을 공유한다고. 이게 진짜야? 이웃집 화영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이 마을에서 처음 듣는 일이야. 마을 입구 찻집 주인 석진 씨는 허벅지를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수와 민지의 가족조차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 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영철 씨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들은 것 중 가장 터무니없어.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단호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결국 며칠간의 긴장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더 할 말이 없어.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결혼식이 열렸다. 그날 제주 바다는 유난히 아름다웠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지수와 민지는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떼놓을 수 없었다. 태연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그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소용돌이가 일렁였다. 호기심, 의심, 비난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서약을 나눴다. 나는 너희 둘을 사랑하고 진정한 가족처럼 지킬게. 태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자매는 미소 지었지만 그들 누구도 곧 다가올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결혼 후 첫 며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순조로웠다. 지수와 민지는 집안일을 분담하고 태연의 일을 관리하며 그의 관광지 프로젝트를 도왔다. 아침은 지수가 커피를 내리고 저녁은 미지가 밥을 준비했다. 그들은 시간부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모든 것을 공평히 나눴다. 질투도 비교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공정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어느 오후 해질녘이 제주 바닷가를 붉게 물들일 때 지수는 멀리서 민지와 태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지는 햇살처럼 환히 웃었고 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녀를 더 밝게 웃게 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칼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지를 탓할 수도 태연을 탓할 수도 없었다. 이건 그들이 합의한 일이었다. 하지만 왜 이 느낌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저녁 집 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수야, 오늘 네가 만든 생선구이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진한 맛은 처음이야.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민지가 언제부터 젓가락을 멈췄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요? 태연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지가 이렇게 요리 잘할 줄 몰랐네. 평소엔 지수가 더 많이 요리하는 것 같았는데 민지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스쳐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생선 한 조각을 집어 밥을 먹었다. 지수는 동생을 힐끗 보며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이 일었다. 그날 밤 셋은 제주집 현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태연이 농담을 던졌고 민지는 크게 웃으며 무심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수는 순간 굳었고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그런 적이 없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지수는 태연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태연은 민지와 더 자주 대화했고 더 많이 웃고 농담을 나눴다. 그들은 더 친밀해 보였다. 지수는 자신이 결혼해서 제3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오후 태연이 밖에서 돌아오자 민지가 밝게 웃으며 그를 맞으러 달려갔다. 오빠, 후일라이라. 아, 오늘 힘들었어요. 태연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별로 안 힘들었어. 오늘 관광지가 손님 많았지만 다 잘 됐어. 지수는 부엌에 서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채소를 썰던 칼을 꽉 쥐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민지는 태연에게 생선 한 조각을 건네며 웃었다. 오빠 이거 먹어봐요. 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한번 먹어볼게. 지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가 놀라며 물었다. 언니, 밥 안 먹어요. 지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볍게 흘렀다. 언니 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식탁을 떠나 밖으로 나가며 뒤에 침묵을 남겼다. 질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묻지 못했다. 지수는 자신이 그들이 세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질투하고 있었지만 질투할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게 처음부터 받아들인 조건이라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첫 균열이 생겼고 곧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틈으로 변할 터였다. 하지만 최근 지수는 태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저녁에 자주 외출했고 그때마다 파트너를 만나거나 관광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범화한다고 둘러댔다. 문제는 늦은 밤에 받는 의문의 전화였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가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했다. 마치 뭔가를 숨기는 듯했다. 어느 날 밤, 3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태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눈빛이 살짝 변하더니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지수는 눈썹을 살짝 치켰으며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탐색이 묻어났다. 이렇게 늦었는데 누가 전화한 거예요? 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돌아서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파트너야. 잠깐 나가서 받고 올게.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하품하며 말했다. 오빠 일하세요. 우리 때문에 방해받지 마요. 지수는 치마 끝을 꽉 쥐며 태연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이 답했다. 오빠는 사업가잖아요. 바쁜 게 당연하지 언니. 하지만 아무도 한밤중에 일 얘기를 하진 않아.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막연한 불안을 담아 말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언니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태연 오빠는 늘 제 시간에 들어오고 우리한테 잘해주잖아요. 뭘 의심하려는 거예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태연이 파트너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지수는 창가에 서서 그가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다. 몇 초간 망설이다.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제주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평소보다 한적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바다의 짠내음을 실어왔다. 지수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급했고 태연에게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몇 분 걷다. 태연은 한적한 거리, 깊숙이 자리한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다.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리면 왜 이런 시간에 카페에 온 거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다.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성은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긴 머리가 어깨 위로 매력적으로 흘렀다. 그녀가 다가가자 태연은 미소 지었다. 지수와 민지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미소였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태연의 눈빛은 너무나 다정해서 지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그러나 약간의 걱정을 담아 울렸다. 나 노력하고 있어. 걱정 마. 태연은 낮고 약간 급한 목소리로 답했다. 지수는 두 손을 꽉 쥐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여자는 누구야? 그들과의 관계는 뭐지?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듯 했다. 밤이 깊어지며 카페 손님이 줄었지만 태연은 여전히 그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다.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수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을 조이는 고통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민지의 방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동생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민지가 진실을 알면 상처받을까? 아니면 믿지 않을까?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민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언니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수는 가슴을 끌어안으며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태연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몰랐다. 지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멍한 얼굴을 비췄다. 태연이 그 여성을 만난 모습을 본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가슴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저녁, 민지가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로 방에 들어왔다. 편안한 표정으로 언니를 보니 지수가 멍한 눈으로 멈춰 있었다. 민지는 눈썹을 치켜쓰며 물었다. 언니, 왜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어. 지수는 두 손을 꽉 쥐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야, 언니가 할 말이 있어.
민지는 수건을 의자에 던지고 언니 옆에 앉으며 가볍게 웃었다.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해 말해봐. 지수는 동생을 올려다보며 망설이는 눈빛을 보냈다. 이 진실이 민지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민지가 착각 속에 살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단호히 말했다. 언니가 태연 오빠를 따라갔어.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민지는 멈칫하며 놀란 눈빛을 보였다가 곧 어색하게 웃었다. 언니, 무슨 소리야? 틀림없이 잘못 본 거야. 오빠는 파트너 만난다고 했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파트너가 아니야, 민지. 언니가 직접 봤어. 오빠가 그 여자에게 웃으며 우리를 볼 때처럼 다정하게 쳐다봤어. 그들은 그냥 친구가 아니야. 민지는 벌떡 일어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오빠를 따라갔다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태연 오빠를 믿지 않는 거야. 지수도 일어나며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듯 간절했다. 믿고 싶지 않았어. 수백 번이나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되뇌었어. 하지만 민지, 오빠는 예전 같지 않아. 너도 느끼지 못했어. 민지는 지수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가 질투하는 거지? 내가 오빠랑 더 가까운 게 못 견디겠는 거야. 민지의 말이 지수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지수는 휘청이며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민지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가 붉어졌다. 민지는 이를 악물며 감정을 억눌렀지만 그녀 안의 한 부분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이를 키우고 있는 거야. 더 듣고 싶지 않아. 지수는 동생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지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이 잠에 빠진 사이 지수는 태연의 서재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은은한 빛을 드리웠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태연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진실을 알아야 했다. 화면을 열고 문자 목록을 훑었다.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여자였다. 지수는 목이 메오며 그들의 대화를 열었다. 화면에 뜬 문자는 치명적인 일격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 두 여자는 금광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처리할게. 지수는 경악하며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계속 스크롤했다. 조금만 더 참아.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눈물이 흘러 전화기 화면에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기를 매로 너무 의심 깊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문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태연은 그들을 이용했다. 두 자매는 그의 계획 속 단순한 도구였다. 지수는 전화기를 꽉 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극도의 당황으로 가득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야, 오빠가 우리를 속였어. 민지가 다가오며 불안한 눈빛으로 전화기 화면을 보았다. 문자들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이 떨렸다. 마치 폭풍이 마음속을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그럴 리 없어. 민지는 속삭였고 목소리가 부서졌다. 지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지야, 언니도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랐어.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더 속일 순 없어.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부정하고 싶었고 태연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무너지며 목이 메었다. 이제 우리 사모반? 야, 언니. 지수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함으로 빛났다. 우린 오빠와 맞서야 돼. 더 이상 속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점차 차갑게 변했다. 둘 다 이제 이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태연의 발소리가 고요한 제주밤에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수의 인내를 칼로 베는 듯했다. 작은 집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눈가가 붉었고 손은 치마 끝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 앞 테이블 위에는 태연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배신의 문자들이 적나라하게 빛났다. 문이 벌컥 열렸다. 태연이 들어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었다. 두 자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멈칫했다. 너희 둘 아직 안 잤어. 태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묻어났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태연을 믿고 싶었지만 전화기의 문자들은 그녀를 어지럽게 만드는 따귀 같았다. 지수가 앞으로 나서며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설명해. 태연은 멈칫하며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천천히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두 손을 테이블에 얹으며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수야, 너 너무 과민해. 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쓰라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과민해. 그녀는 턱으로 전화기를 가리켰다. 우리를 속인 걸 과민하다고 불러. 태연은 살짝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지수가 더 빨랐다. 그녀는 단단히 전화기를 붙잡았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빠, 이 문자들이 오빠 거 아니라고 말해줘. 태연은 민지를 보며 눈빛을 부드럽게 바꿨다. 그의 목소리도 한결 온화해졌다. 민지야, 너 어떻게 생각해? 너도 나 알잖아? 나는 너희 둘을 사랑해. 절대 배신할 생각 없었어. 이 문자들은 그냥 오해야.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오해. 태연, 내가 직접 봤어. 너 그 여자랑 만난 거 내가 직접 너희 대화 들었어. 내가 다 상상해냈다고 말하지 마.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수야, 너 너무 의심이 많아. 그 여자는 그냥 파트너야. 내 일은 복잡해. 너희가 이해 못할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수를 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냈다. 지수는 갑자기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실망으로 불타올랐다. 민지야, 이 사람 믿으면 안 돼. 우리를 속였어. 민지는 지수의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언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지켜왔잖아. 언니 말대로 이게 다 속임수라고 믿으라는 거야. 지수는 눈썹을 치켰으며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를 내뱉었다. 내가 다 말해줬는데도 오빠를 믿으려 한다면 그래? 너 바보야? 민지는 이를 악물며 눈물이 흘렀지만 곧바로 닦아냈다. 그녀는 태연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맹세해.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고. 배신할 생각 없었다고. 태연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거짓된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민지야, 맹세할게. 나는 너희 둘을 사랑해. 너희가 나를 의심한다면 견딜 수 없어. 지수는 주먹을 꽉 쥐며 폭풍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입 다물어. 더 이상 거짓말로 내 동생 조종하지 마. 민지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지수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이렇게 못해.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민지야, 너 저 사람 편들겠다고? 민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시간 필요해. 몇 개 문자만으로 다 망칠 순 없어. 지수는 경악하며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듯 했다. 태연은 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승리의 눈빛을 띄었다. 지수는 그들을 보며 혐오감이 치밀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네가 저 사람 믿기로 했다면 너 더 이상 내 동생 아니야.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언니, 하지만 지수는 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나가며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뒤에 남겼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일 뿐 아니라 두 자매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선 밤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어두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지수는 이 일을 계속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민지를 태연에게 빼앗겼지만 그가 그들을 속이고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앉아 멍한 눈빛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태연과 그 여자의 문자들이 여전히 선명히 눈앞에 떠올랐다. 그 두 여자는 금광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처리할게. 지수의 손은 꽉 쥐어졌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제주마을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태연에 대한 소문은 마른 풀밭의 불길처럼 제주마을 곳곳으로 퍼졌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놈이 뭐야, 마을에 투자하겠다고 와놓고 지수랑 민지를 이용한 거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지수랑 민지 같은 착한 애들이 저런 놈한테 속다니. 민지는 어때? 그 애도 이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끊임없이 떠들었다. 시장 한복판. 지수는 창고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명의 사기꾼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잦아들었다. 태연은 저와 민지를 이용해 이 관광지에서 이익을 챙겼어요.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가 다른 여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우릴 금광이라 부르며 일이 끝나면 우릴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군중에서 커다란 탄성이 터졌다. 분노가 폭발했고 놀란 눈빛은 이제 혐오로 가득 찼다. 뭐 저놈이 감히 그랬다고? 정말 비열한 놈이야. 저 애들 감정을 이용하다니. 지수는 전화기를 높이 들고 태연의 문자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띄웠다. 화면에 떠오른 배신의 문장들은 믿었던 이들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때 멀리서 태연이 다가왔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지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태연이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엔 예전에 자신감이 없었다. 지수는 돌아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난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더 할 말 있으면 해봐. 태연은 얄팍한 웃음을 지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지수야, 너 진짜 이렇게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너만 더 불쌍해 보일 뿐이야. 마을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분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더러운 놈아, 너 저 애들 감정을 배신했어. 아직도 뻔뻔하게 변명할 얼굴이 남았나? 당장 우리 마을에서 꺼져. 한 여성이 분노로 소리쳤다. 비난과 욕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태연을 둘러쌌다. 마치 그를 갈기갈기 찢고 싶어 하는 듯했다. 태연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물러설수록 자신이 모든 걸 잃었음을 깨달았다. 민지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연, 그게 사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태연은 민지를 보며 절박한 눈빛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다. 민지야, 너 나 알잖아. 나 믿지 않아. 그건 오해받은 문자일 뿐이야. 하지만 이번엔 민지도 더 이상 거짓에 눈먼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지만 더 이상 사랑했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 썼다. 태연, 너 이제 다 잃었어. 너는 나를 잃었어. 태연은 멈칫했다. 그 말은 그의 거짓된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쉈다. 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너무 큰 도박을 했어, 태연. 그리고 이제 너는 패배자야.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은 이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남자들은 태연을 밀치며 밖으로 몰아냈고 여자들은 돌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 마치 이 더러운 인간을 마을에서 씻어내려는 듯했다. 태연은 극도의 굴욕수 속에서 마을을 도망쳤다. 그의 자산은 몰수되었고 관광지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그는 명예와 그가 쌓으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게 끝났지만 민지는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몸은 떨렸고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지수가 다가가 동생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지만 민지는 언니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옳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졌다. 언니가 다 맞았어.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민지를 꼭 끌어안았다. 민지는 흐느끼며 후회와 고통, 상실감에 젖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었던 남자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산산조각난 파편뿐이었다. 지수의 폭로는 태연을 모든 걸 잃게 했을 뿐 아니라 두 자매를 제주마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디를 가든 악의적인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한 남편을 같이 공유하다니 애초에 터무니없는 일이었어. 이제 어쩌라고 스스로 망신을 샀지.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애들은 처음 봤어. 마을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사기꾼 남자에게 덥석 빠지다니. 꼴 좋다. 정말 여기서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이 없겠네. 나 같으면 땅굴 파고 숨었을 거야. 지수랑 민지라니 이제 누가 저 둘을 존중하겠어. 여자가 저렇게 눈멀면 자업자득이야. 지수와 민지가 길을 걸을 때마다 비웃는 눈초리와 등 뒤의 조롱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 지수가 마을 입구 찻집을 지나갈 때 몇몇 여성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저 둘 이제 다른 남자 찾으려나? 남편 없이 여자가 어떻게 견디겠어. 민지 얼굴 봐. 아직도 눈이 퉁퉁 부었네. 그래도 자초한 거지. 마을 사람들 충고 다 뿌리치고 저 꼴이 됐으니 지수는 걸음을 멈췄다. 손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맞서지도 않았다. 말을 꺼내면 그들이 더 심하게 모욕할 기회만 줄 뿐임을 알았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동생 옆에 앉으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괜찮아. 민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슬펐다. 언니, 어떻게 생각해? 저를 마을의 웃음거리, 어리석은 여자라고 불러. 내가 괜찮을 리 있겠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통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을 띄었다. 우리 여기 떠나야 해. 지수는 놀라 불었다. 뭐라고? 민지는 언니 옆에 앉아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더 이상 여기서 하루도 못 살아, 언니. 밖에 나갈 때마다 내가 한심한 존재, 마을의 농담거리 같아. 더 못 견디겠어. 지수는 동생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은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동생이 모든 일로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해했다. 민지야, 여긴 우리 집이야. 여기서 자랐어. 떠나는 게 정말 해결책일까? 민지는 쓸쓸히 웃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집 여긴 더 이상 집이 아니야. 고통스러운 기억과 끝없는 비웃음만 남았어. 지수는 민지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 했다. 민지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우린 모든 걸 잃었어, 언니.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어. 여기 계속 있으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될 거야. 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태연의 그림자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수는 한참 말없이 있었다. 민지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어떤 조롱보다 깊이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민지야, 정말 잘 생각했어. 민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더 이상 남들의 동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지수는 눈을 감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민지. 우리 떠나자.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니 품에 안겨 지수를 꼭 끌어안았다. 모든 일을 겪은 후 처음으로 다시 안전함을 느꼈다. 두 자매가 떠난다는 소식은 제주 마을 전체에 퍼졌다. 놀라는 사람, 비웃는 사람, 아무 말 없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떠나는 날, 하늘은 흐렸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민지는 그들의 작은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엔 어린 시절, 웃음, 꿈, 그리고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괜찮을 거지? 민지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연하지. 둘은 채 올라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엔 미련이 없었다. 그들은 앞의 미래가 어떨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운명을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것. 버스는 서울 서쪽 버스터미널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멈췄다. 두 자매는 각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내렸다. 바다도 소금에 짠 내음도 없었다. 대신 요란한 차 소리와 급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지는 하늘을 찌르는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봤다. 제주 마을과 비교하면 너무 낯설고 거대한 세상이었다. 지수는 동생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민지.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경멸의 눈초리로 보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자, 언니. 일단 살 곳부터 찾아야 해. 민지는 언니의 손을 끌며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수와 민지는 좁은 골목에 허름한 원룸을 찾았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졌고 공간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만 놓을 정도였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완전 처음부터 시작이네. 지수는 미소 지으며 동생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천천히 다 잘 될 거야. 첫날, 그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이력서엔 고등학교 졸업장뿐이었고 경험도 보증인도 없었다. 작은 식당에서 민지가 주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여기 일손 필요하세요? 여성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서빙 경험 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배울 수 있어요. 여성이 퉁명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경험도 아는 사람도 없으면 누가 받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마을에서처럼 또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지수는 동생의 우울한 모습을 보고 손을 끌며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 민지. 우리 일자리 찾을 거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끝에 그들은 직원을 구하는 작은 카페를 찾았다.
주인은 30대 정도의 여성으로 그들을 잠시 살핀 뒤 물었다. 너희 힘든 일 견딜 수 있어 월급 적고 아침부터 밤까지야? 민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할 수 있어요. 일만 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험 삼아 일 시작하라고 했다. 민지는 지수를 보며 이마에 땀이 맺혔음에도 미소 지었다. 드디어 우리 받아주는 데가 생겼어. 지수는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간얇은 희망을 느꼈다. 이후 며칠, 지수와 민지는 일에 적응했다. 테이블 닦기, 잔 세척, 커피 내리기, 손님 응대까지 그들은 불평 없이 모든 일을 해냈다. 어느 저녁 원룸에 돌아온 민지는 침대에 털썩 앉아 다리를 쭉 뻗으며 한숨을 쉬었다. 죽을 만큼 피곤해. 이 도시는 정말 살기 쉽지 않네. 지수는 가볍게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있잖아. 민지는 눈을 감고 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했다. 언니 없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 지수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음을 알았다. 어느 아침 지수가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주인이 그녀를 안으로 불렀다. 지수야, 너 일처리 빠르더라. 바리스타 배워볼래? 지수는 놀라며 눈이 반짝였다. 정말 배울 수 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줄게. 근데 노력해야 해. 이 일 쉬운 거 아니야.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할게요. 밖에서 듣고 있던 민지는 언니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두 자매가 원룸의 작은 난간에 앉아 있을 때 민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언니,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뭘 하려고? 민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경영을 배워보고 싶어? 우리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할 순 없잖아. 지수는 크게 웃으며 동생을 꼭 끌어안았다. 그럼 해보자.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꿀 거야. 시간이 흘러 그들은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다. 민지는 온라인 경영을 공부했고 지수는 전문 바리스타가 되었다. 어느 날 민지가 자신의 작은 온라인 상점에서 첫 주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기뻐 소리쳤다. 언니, 내 물건 주문한 사람이 생겼어. 지수는 웃으며 달려와 동생을 꼭 안았다. 내가 뭐랬어? 우리 할 수 있다니까. 민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모든 일을 겪은 후 처음으로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지수는 동생을 감싸 안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모든 걸 이겨냈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히 웃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배신당한 두 소녀에서 강인하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났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제주를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사랑에 상처받은 두 소녀는 고통을 힘으로 바꿔 새로운 삶을 일구었다. 오늘 그들은 모든 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도망치거나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새 장을 열기 위해서였다. 버스가 제주마을로 천천히 들어섰다. 내리며 둘은 짠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민지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1년 만이야. 근데 다 똑같네. 민지는 언니를 보며 약간 멍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긴장돼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 망설이는 눈빛은 없었다. 아니, 이번엔 고통 속에서 떠난 소녀들이 아니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둘은 기다리는 것을 마주하러 걸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쏠렸다. 증오나 분노는 없었지만 환영도 없었다. 저 애들 돌아왔어. 1년 지났는데 얼굴 내밀 용기가 생겼나 했지. 서울이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 돌아왔나. 근데 누가 저 둘 받아주겠어?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예전엔 이런 비난이 그녀를 아프게 했겠지만 이제는 앞만 보았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 돌아왔네. 다 잃고도 이 마을에 다시 발 디딜 용기가 있나? 민지는 돌아보니 그들을 가장 심하게 비판했던 순자였다. 지수는 차분히 답했다. 분노 없이 저희는 용서나 받아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한 것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의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또 마을 누군가한테 기대려는 거 아니야. 돌아와서 부끄럽지도 않아? 민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아니요, 저희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저희 삶은 저희가 꾸려가고 있어요. 순자는 눈썹을 치켰다. 어리석다고 여겼던 두 소녀가 이렇게 담담할 줄 몰랐다. 길 건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순자.
지난 일은 다 끝났어. 더 들쑤시지 마. 지수와 민지는 돌아보니 영철 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동정이 아닌 인정의 빛이 담겨 있었다. 너희가 돌아왔어. 그걸로 충분해. 그들의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1년 전 남겨둔 기억처럼 낡고 고요했다. 민지는 빛바랜 나무 문을 만지며 서 있었다. 다 그대로야. 지수가 먼저 들어서며 소박한 방을 둘러보았다. 탁자와 의자, 벽에 새겨진 추억이 선명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린 정말 이곳을 떠났구나, 언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우린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돌아올 수 있었어. 민지는 가볍게 웃으며 언니를 보았다. 눈빛엔 안도감이 가득했다. 언니, 전엔 이곳이 싫었어. 우릴 가두고 어리석게 만든 곳이라 생각했지. 근데 이제 깨달았어. 문제는 이 마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었어. 지수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민지. 일어난 모든 건 우릴 묶기 위한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두 자매는 어린 시절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제주 바닷가에 앉았다. 바다는 여전했고 파도는 부드럽게 모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소녀가 아니었다. 민지는 언니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언니, 내가 태연을 미워해야 할까? 지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야, 민지. 우린 누구도 미워할 필요 없어. 용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눈빛엔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만 남았다. 우리 잘 살 거지? 지수는 미소 지으며 해가 바다로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여전히 찬란하고 강렬했다. 잘 사는데 그치지 않아? 의미 있게 살 거야.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사랑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각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누구나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거나 잘못된 일을 믿거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 너무 많이 희생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그 넘어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예요. 지수와 민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이 이는 성장과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희생으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랑은 나누는 계산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일을 붙잡으려 애쓰며 그들은 자신을 잃고 자신의 가치를 잃었어요. 그들은 고향이 유일한 안식처라 생각했죠. 하지만 고향은 비웃음이나 경멸의 시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향은 마음이 평온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들은 고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 과거에 가두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그들은 가장 강인한 자신을 찾았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은 공유할 수 없음을 가르쳐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 사람은 붙잡을 가치가 없을지도 몰라요. 때론 포기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당신의 인생을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곁에 남자가 있는 데 있지 않고 홀로 서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나요?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유튜브 채널 마음의 아름다움을 구독해 삶, 사랑, 성장에 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해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론 한 편의 이야기, 한마디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